최근에 법령이 개정된 사항들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제가 자료를 드린 기준은 최근 2년을 기준했고요. 그리고 작년엔가 인사혁신처에서 발표를 했어요. 시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법제도를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험 다 돼가서 며칠 전에 법이 개정된 거 아닌가 확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2월 말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맞춰온 거예요. 그래서 2월 말 기준이고, 그 자료 하나 다른 거는 일단 또 숫자 정리 한번 풀어보신 거 어때요? 아니, 만만치 않죠. 이게 그 밀도가 높은 공부야, 그게. 문제를 좀 쉬운 문제면 답만 찾으시면은 금방 넘어가는데, 숫자 위주로 쫙 암기한 거 된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다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다 한번 읽어보는데 아마 복습하실 때도 꽤 걸릴 거예요. 그게 워낙에 다 문제다 보니까. 대신에 한번 이제 쭉 풀어보시고 틀린 거면 다시 보시면 돼요. 어차피 안 틀리는 거는 가서도 안 틀려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리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일단 법령부터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인데, 정보공개위원회라는 조직이 원래는 국무총리 소속이었어요. 그러다가 법은 이제 시행 기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11월부터 해서 정보공개위원회가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죠? 정부 조직이 개편되고 나서 아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과기정통부 장관이죠. 과기정통부 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이 신설이 된 거예요. 신설. 보통은 특별법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우주항공청은 특별법을 별도로 두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정부조직법에도 중앙행정기관으로 포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문화재청이 아니라 이제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 얘는 좀 많이 나온 건데, 국정원 사무 중에 범죄수사 사무는 빠졌어요. 작년 초부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정부조직법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외교부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이 됐었죠. 자, 그리고요. 국가보훈부 바뀌었죠, 당연히. 국가보훈처가 아니라 이제 국가보훈분지는 다 아실 테고. 그 밑에 거는 보시면 공공기관 지정인데, 이거 제가 오늘 다시 확인한 거예요. 매해 신규로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알리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내용을 매년 초에 이렇게 공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 21일 날 보도자료 내용 보니까 다들 좀 뭐랄까요, 이름이 저도 뭐지 이런 기관이 있다. 좀 생소한 기관들이 많죠. 신규 지정은 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얘는 주의 깊게 보실 필요 없고요. 그나마 우리 하나 본다면 석탄공사, 그죠, 얘도 좀 마이너한데 얘가 기타 공공기관 바뀌었다, 내려갔죠 사실은.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공기업에서 좀 내려갔으면 모르겠는데, 석탄공사, 저는 좀 생소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참고만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밑에 두 개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이제 준정부기관으로 약간 이제 좀 지위가 올라갔죠. 기준 넘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보실 내용이, 고위공무원단 인사 규정이 좀 바뀌면서, 원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받아 부적격 판단이 나오면 바로 면직이 가능하죠. 근데 면직뿐만 아니라 이제 강임까지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고위공무원인데 부의사관으로 강임이 가능한 거, 상급이죠. 부의사관이니까. 그 다음 밑에 거 보시면은 고위공무원의 이사규정 내용도 역시나 다 기본서에 제가 다 반영된 내용이긴 해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과거에는 교육받고 영양평가를 통과해야 됐는데 그 교육받는 내용이 사라졌고요. 영양평가만 통과하면 돼요. 그러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고위공무원 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3급 또는 4급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양평가를 통과하면, 그러면 바로 고위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라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돼. 후보자 중에서 일단 내가 통과를 해야 돼. 평가 통과해서 그 풀에 들어가야 돼. 후보자 풀에 들어가서 거기서 승진 임명시키는 거예요.
그다음 기타 또 마이너한 내용이긴 한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내용 보시면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위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인사규류한 거예요. 인사규류. 고위공무원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가 면제 가능하다. 인사규류 할 때는. 그 다음 볼게요. 얘는 뭐 내용 긴데 제가 좀 편집하려다가 그냥 그대로 뒀는데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그 미성년자 관련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과거에는 별도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냥 아예 임용이 안 돼. 안 되는 건데 이번에 바뀐 내용을 보니까 20년 동안 임용이 안 돼. 20년. 20년 반대로 얘기하면 20년이 지나면 가능은 해. 가능은 해. 20년. 하여튼 그 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 별도로 뭐 날짜가 없었는데 최근 20년 하여튼 20년이 지나면 되긴 된다는 건데 참고하세요. 나무 세부적으로 읽어보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최저 승진 소요 연수가 좀 많이 줄었죠. 제가 인사혁신처에 기사도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9급 들어가도 3급까지 이 법상 제한이 되는 거는 11년이죠. 과거엔 좀 더 길긴 했지만 그래서 내가 9급에서 8급에서 7급에서는 1년씩만 근무하면 그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9급 1년은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1년은 근무하셔야 돼요. 9급에서 1년 근무해야 이제 8급이 될 수 있는 거고 8급에서 1년 해야 7급이 되는 거고 7급에서 1년이 돼야 6급이 되는 거죠. 그 다음 6급에서 내가 5급 되고 싶어. 6급에서 2년은 근무하셔야 돼요. 5급에서 4급 되고 싶어. 3년. 4급에서 3급은 역시 3년. 다 더하면 그러면 사실은 이제 11년이 나와요. 그죠? 뭐 얘는 또 많이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기술직군이 아니라 엄밀히 과학기술직군으로 바뀌었죠 이름이. 뭐 이걸 뭐 틀린 내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시면 면접 보실 텐데 면접 평정 요소가 5가지, 4가지예요. 4가지. 소통 공감, 헌신 열정, 창의 혁신, 윤리 책임 4가지인데 여기다가 플러스로도 추가할 수 있어요. 평정 요소를. 나중에 면접 준비하실 이게 출제 한번 된 적 있어요, 신규. 심지어 이거 다음 중 면접 시험 평정 요소가 아닌 것은 해서 이상한 거 하나 집어넣어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 만나셨을 건데 과거에는 좀 다른 거였는데 지금 최근에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방소통심사위원회고 교육소통심사위원회 임기가 3년으로 늘어났어요. 한 번 연임할 수 있고요. 기타 얘도 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냥 같이 읽어본 볼게요. 강등이나 정직 및 감봉의 징계 처분은 휴직 기간 중에는 집행 정지야. 휴직 끝나고 나면 다시 시작이야. 휴직 기간 내에 어떻게 정직 받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휴직하면서 어디 뭐 큰 사고 치면은 보통 정직 나올 텐데 휴직 기간 중에 여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것도 좀 많이 난 건데 내가 15공무원이 될 사람이 15공무원이 될 사람이에요. 이거 앞에 읽어보면 임명권자 또는 임명 후보자 추천권자는 15공무원이나 15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 교육원이나 일반 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 위탁해서 교육훈련의 실무 수습을 시킬 수 있다죠. 재량인데 근데 15공무원이 만약에 난 꼭 받겠어. 그러면은 시켜야 한다. 이제 기속행위가 되는 거죠. 참고마시고요. 얘는. 그 다음 거는 조금 이제 주의를 조금 기울여서 보시면 하는 내용이에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작년 말에 개정이 되면서 원래 여러분들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할 때 근무 성적 평정, 그 다음에 경력 평정 이게 아마 그전에는 이 비율을 좀 조정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바뀌면서 픽스가 됐어요. 그래서 근무 성적 평정은 95% 이상, 그 다음에 경력 평정은 5% 이하. 그 말은 뭐냐면 이 경력 평정이란 말은 내가 예를 들어 9급에서 8급 승진한 사람인데 9급에 승진을 못하고 오래 있었던 거예요.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 이게 경력 평정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는 이제 이 성과에 대한 비중을 더 높였다는 얘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95% 5%. 그 다음 얘도 아신 내용인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하는 법률에 따라서 노동조합 전임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보수 못 받았어요. 휴직 처리되고 뭐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법이 바뀌면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여러분들 조합원이면 아마 그 월급에서 일부 매달 낼 거예요. 자동으로 빠질 거야. 그러면은 거기서 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이제 공무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휴직 상태에서 내가 우리 노동조합을 위해서 조합 임하겠다. 그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 또 조금 잘 보셔야 되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자꾸 바뀌죠, 이거. 공부하시면서도 계속 바뀌었을 거예요. 작년 여름에 바뀌었어요. 음식물하고 경조사비하고 선물이 원래 제가 355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제는 그냥 5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다 5야. 음식물 5가 제일 최근에 바뀌었어요. 원래 3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봐도 이제 음식물 또 5만 원까지는 이제 제공받더라도 문제는 없어요. 업무상 그게 문제 없고 경조사비도 기본 5만 원 대신해서 화한 조화는 5만 원짜리였고 보통 한 10만 원 조금 안 넘거든요. 얘는 1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선물도 기본적으로 5만 원 뒤에 이게 계속 많이 추가됐죠. 과거 기출문제 특히나 이 문제 푸시면은 답이 막 이렇게 달라질 거예요.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농수산물하고 농수산 가공품 그리고 그에 대한 상품권까지는 또 15만 원 곱하기 3이죠. 2도 아니고 원래 2였는데 2인 적도 있었어. 그리고 3 됐고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상품권도 원래 안 되는 상품권 가능해요. 그리고 또 명절 전후에서는 30만 원까지 또 거기다 곱하기까지 이게 자꾸 이제 많이 추가가 됐어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얘는 아마 지방자치론 공부하시는 분도 좀 잘 보셔야 될 부분인데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원래 위원회가 2개였어요. 국무총리 소속의 지방재정부담시위위원회하고 행안부 장관 소속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아마 과거 기출문제 조금만 과거 보시면 이 이름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바뀌었어요. 특히 이제 기출문제 과거 거 보시다가 당황하시지 말고 바뀌었어요. 이름이 달라요. 그 다음은 조금 마이너한 건데 지방자치단체장도 인사청문 요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인사청문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이거든요. 부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행정 일부 시장 이런 분들은 차관급 이제 정무직이시기 때문에 인사청문이 요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을. 기타 밑에 보시면 지방공사사장 이런 분 많죠. 지방공단 이사장이나 기타 출자 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는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인사청문이 있잖아요. 제도가 있잖아요. 지방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지방아치법 보시면 지방의회 교섭단체라는 걸 둘 수 있어요. 그 교섭단체 다른 게 아니라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또 최근에 바뀐 얘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최근에 바뀌고 기사도 많이 났더라고요. 제가 강의 준비하면 다시 보니까 부단체장 직급이 인구가 50만 미치면은 시군 및 자치구는 지방 부의사관, 그러니까 우리도 따지면 상급 공무원이죠. 부의사관이니까 지방 부의사관이고 50만 이상은 지방 이사관이에요. 2급 공무원 되겠죠. 그래서 그럼 과거엔 어땠냐? 인구 5만 미만은 서기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관계없이 이제 부의사관이 되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수혜를 받았을까? 내가 현재 부단체장인데 인구 5만 미만에 좀 작은 동네가 있죠. 군 같은 데 작은데 했는데 갑자기 나는 인플레이션이 된 거죠. 이제 부의사관으로. 그래서 지방공무원 입장에서는 제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기초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자리가 더 올라간 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나올 때 됐어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대통령 소속으로 현재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전체 인원이 많죠. 한 명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한 명 포함해서 3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위촉되는 당연직들이 있고 위촉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촉되는 위원회 임기가 2년이다. 사실은 이게 인원이 많다기보다는 예전에 제가 여기 적었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법이 통합되면서 예전에는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위원회하고 분권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각자 있었어요. 각각. 제가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분권만 담당하는 위원회였어요.
균형 발전 담당이 별도에 있었는데 이제는 다 두 개가 통합된 상황이에요. 그 다음 뭐 예컨은 제가 분량은 많은데 별 내용은 없어요. 강원특별법이랑 그 다음에 전북특별법이 생겼죠. 그나마 우리가 볼 만한 거는 뭐 나머지 보시면은 뭐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다 두게 돼 있어요. 강원도 마찬가지고 전북도 마찬가지로 지원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 여기 뭐 위원이 뭐 얼마 있다 이렇게 똑같아요. 데칼코마니에 똑같아요. 근데 다만 특별법이니까 일반법이 우선하는 게 있죠. 그리고 주민투표법이 일반법이니까 특별법이 일반법이 우선하죠. 원래 주민투표법에 따르면은 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 1 이상 5분 1 이하일 거예요. 근데 30분 1로 좀 완화해놨죠. 그래서 요게 차이겠다 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법령 및 제도는 말씀드렸고 이제 아까 보셨던 숫자 정리가 오겠습니다. 숫자 정리.